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은 중 1-1 유리수의 계산 제2강 유리수의 곱셈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유리수의 덧뺄셈을 공부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죠? 오늘은 곱셈인데 곱셈은 오히려 덧뺄셈보다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다. 즉 문제에서 보다시피 양수와 양수, 그러면 부호 같으니까 그냥 곱합니다. 유, 그리고 그 부호를 붙인다. 음수, 음수로 부호가 같은 곱셈일 경우 역시 절대값끼리 곱해서 양의 부호를 붙인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 무조건 양수다, 그 뜻이고요. 3번 양수와 음수, 혹은 4번 음수와 양수를 곱할 때는 절대값을 곱하면 6이죠. 그리고 음의 부호를 붙인다. 순서에 관계없이 절대값 곱하고 음의 부호를 붙인다. 이것은 분수꼴의 유리수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호가 같다? 그럼 절대값을 그냥 곱하는 거예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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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3분의 지금은 초보기 때문에 양의 부호를 붙인다. 익숙해지면 이런 양의 부호는 생략합니다. 마찬가지 절대값끼리 곱한다. 적절한 약분. 그러면 2분의 3. 역시 양수. 3번, 4번은 양수와 음수, 음수와 양수를 곱해졌기 때문에 절대값을 곱하면 6이 되겠죠? 음수. 절대값 곱하는데 적절한 약분을 처리하고 나면 역시 6인데 음수. 세 수 이상의 곱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곱셈의 계산 법칙 역시 덧셈의 계산 법칙에서 성립하던 것과 똑같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덧셈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고, 곱셈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뺄셈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눗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과 매우 흡사합니다. 문제 3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내려옵니다. 얘와 얘를 순서를 바꾸자. 왜? 이렇게 양의 값을 먼저 처리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꿨다. 기억은 교환 법칙이겠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먼저 처리하겠다. 분명하게 결합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죠. 결합을 시켰어요. 따라서 얘는 결합 법칙. 그래서 결합한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 곱셈이니까 7분의 24. 7분의 24. 물론 양수니까. 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이니까 절대값끼리 먼저 곱합니다. 약분, 약분 7분의 9. 그리고 음수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3개 이상의 수의 곱셈 그리고 분배 법칙까지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입니다. 먼저 곱의 부호를 결정한다. 이 부호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꼭 중요시해야 됩니다.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의해서 짝수개면 플러스 양의 값이 되고 홀수개이면 마이너스의 음수가 됩니다. 이런 것과 같죠. 밥 안 먹었다? 부정이죠. 밥 안 먹지 않아서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또 표현이 좀 우습고 평시에는 쓰지 않지만 굳이 표현을 하기로 한다면 나 밥 안 먹지 않지 않았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결국 안 먹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부정어가 몇 번 들어가냐에 따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 유리수의 곱셈 역시 음수의 부호가 몇 번 곱해졌냐로 결정이 됩니다. 양수의 부호가 몇 개 곱해졌느냐?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항상 음수의 부호, 즉 음수가 몇 개 곱해졌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제곱의 부호를 결정하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4,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똑같이 결정이 됩니다. 음수 부호가 몇 개 곱해졌냐, 정확하게는 음수가 몇 번 곱해졌느냐, 그것이 곱셈의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듭제곱 역시 양수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2를 한 번 곱하면 2, 2를 두 번 곱하면 4, 2를 세 번 곱하면 8, 2를 네 번 곱하면 16, 이렇게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3개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과 거듭제곱의 부호는 음수가 몇 번 곱해졌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4번. 3개의 수가 곱해졌어요. 근데 음수가 몇 개 곱해졌죠? 하나가 곱해졌습니다. 그럼 홀수가 곱해졌으니까 부호가 무조건 음수로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부호가 결정이 되고 나면 마치 초등학교 때 양수를 곱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2번. 양수, 음수, 양수. 음수가 두 번 곱해졌죠? 그러면 짝수 곱해졌으니까 양수일 때는 나중에 부호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한 번 더 가자. 플러스 24가 되겠죠. 조금 전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 할 때 막 절대값 했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을 볼게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은 초보일 때는 부호가 다른 두 곱셈이네? 그럼 절대값 취해서 2와 3을 곱한 다음에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부호를 붙이자.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나왔죠.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음수가 하나네? 그러면 마이너스 6.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값을 사용해서 유리수의 곱셈을 배우는 것은 덧셈 뺄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초보일 때 그 원리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음수가 몇 개 곱해졌느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3번. 유리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수가 1개, 음수가 3개 곱해졌죠? 그럼 무조건 부호는 홀수기니까 음수로 결정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모두 양수 취급하면 돼요. 약분합니다. 3, 3, 7, 2,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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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론 약분할 때 1은 선생님 편의상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3. 4보도 동일해요. 자, 4개의 값이 곱해졌는데 전부 음수예요. 즉 음수가 4개의 짝수개가 곱해졌으니까 부호는 양 혹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약분을 하면 됩니다. 3, 3, 2, 2. 따라서 이미 부호가 양수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 5번. 거듭제곱의 부호를 확인을 해보는데 밑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한 거예요. 당연히 양이 되고 부호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3번 곱했습니다. 음수를 3번 곱한 거예요. 부호는 1번과 3번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학년 초기에서 1번과 3번을 구별을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얘와 얘가 다른 점은 1번은 밑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2고, 그런데 3번은 밑이 그냥 3이에요. 3. 지수는 동일하게 2인데 밑이 3이에요. 이 마이너스는 쟤와는 다르게 3을 두 번 곱한 것에 앞에 음수호가 붙은 거예요. 즉 마이너스를 더 곱한 것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3이 두 번 곱한 거라면 얘는 3이 두 번 곱한 건데 앞에 음수호가 붙어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 두 개를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6가 되겠죠. 6번. 이런 거듭제곱의 부호를 이용한 문제들이 꼭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5번을 활용해서 문제 6번의 1번을 구성했습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음수를 3번 곱했다. 마이너스 8, 앞에 음수부 하나 더 곱했으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했다. 9, 앞에 음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9.
이거는 3을 2번 곱했다. 근데 앞에 음수가 있다. 마이너스 9. 정리해서 마이너스 10 됩니다. 2번. 지수가 굉장히 크죠. 이런 값은 계산을 하라가 아니라 원리 속에 숨어있는 규칙성을 적용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1을 2019 홀수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2020 짝수입니다. 짝수계 곱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1인데 앞에 음수 5가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홀수계 곱했으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 1. 음수 마이너스 1이 있구나. 음수 마이너스 1이 있구나. 음수 마이너스 1이 있구나. 이것이 더해진 거구나. 내 눈에는 저렇게 볼 수 있어야 계산이 잘 됩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 3개예요. 여자 3명인 거예요. 따라서 여자가 3명.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이 2번 곱했으니까 9. 마이너스 3분의 2가 3번 곱했어요. 음수를 3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음수. 부호와 기호가 연이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괄호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27분의 8. 음수를 2번 곱했어요. 아, 양수 4분의 9. 적절한 약분을 합니다. 2, 3, 3 해서 마이너스. 앞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될 겁니다. 그러나 빨리 바르게 정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세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일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을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쉽습니다. 2 곱하기 3 플러스 5라는 식을 두 가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더해서 16 혹은 분배해서 6, 10 해서 16. 우리는 이 방법을 지금 배우고 익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문제에서 나타나겠지만 분배 법칙이 편리할 때도 있고 또 문자식에서는 분배만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2번은 보통의 책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했지만 선생님은 이 2번을 따로 해놓은 이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자연스럽게 가능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2번은 이 반대 방향을 나타내 준 거예요. 이것도 여기가 같은 값일 때 이 부분이 같은 값일 때 이렇게 나타난다. A 곱하기 그것이 동일하게 A 곱하기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문제 7번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곱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당연히 분배가 더 쉽습니다. 왜? 통분하느니 여기서 곱해주면 바로 약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5. 음수가 2번 곱하니까 양수 약분 50 플러스 이제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음수가 하나 곱했으니까 9 마이너스 9 해서 1. 이렇게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나온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이 얘기고요. 2번 또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다시 더해도 되겠지만 동일한 값 더 곱하기 동일한 값 곱하기가 나타나네. 그럼 나는 41.6 곱하기 일단 써놓고 보자. 그리고 여기 괄호를 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8이 곱해졌죠? 마이너스 2.8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7.1을 써야 되구나. 그런데 기호와 부호가 한꺼번에 붙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괄호 묶어야 되겠네. 근데 이때 선생님 이 소괄호 괄호가 두 개가 동일한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간에 괄호를 여러 개 사용할 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구별해서만 썼지만 왜? 그것이 보기에 편하고 구별이 잘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괄호를 크기를 달리하면서 동일한 소괄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혼란스럽지만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했을 때 41.6 곱하기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7.2 부호가 동일한 수의 덧셈 절대값끼리 더하고 그러면 10 마이너스 10 혹은 여자가 마이너스 2.8 여자가 7.2 여자가 10명 이러면 계산이 훨씬 쉽다. 문제 8번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인데 네모 안에 알맞는 수를 써놓으시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도 되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요거를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배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따라서 여기는 100, 여기는 5. 이거는 이제 암산이 되겠죠? 마이너스 12 곱하기 100은 마이너스 1200.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60. 그렇다면 여자가 1200명, 여자가 60명, 여자가 1260명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9번은 이러한 성질을 활용한 좋은 문제인데 세수 ABC에 대해서 AC의 곱은 8이고 이 식은 14일 때 A 곱하기 B는 얼마인가 할 때 이것을 분배법칙을 합니다. 어떻게?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가 14라는 얘기죠. 이때 이 값이 8이라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에요. 따라서 구하는 값은 6.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쉽다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내용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 기본 내용일수록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당연히 곱셈 다음이니까 유리수의 나눗셈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